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런 말 가끔 듣습니다. 신병을 인도하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범인이 체포가 됐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범인의 신병을 인도했다. 신병을 구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신병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에서 온 글자인데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근데 쓰고 있는 데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또 바꾸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자, 어떤 글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병이니까 몸과 관련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몸신입니다. 몸. 그리고 병자가 이제 자루병입니다. 몸신은 부수 글자이죠. 원래 글자는 임신한 여자를 옆에서 본 모양인데 이것이 모양이 좀 변해서 이렇게 되고 꼭 임신한 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글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자루병인데 자루는 이 손잡이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손잡이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옛날에 자루라면 나무 재질이 많았겠죠. 그래서 나무목입니다. 자, 오른쪽 글자는 남녘병입니다. 이것은 남쪽을 따지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간의 세 번째 갑을병 할 때 쓰는 병이에요. 자, 발음은 여기서 왔죠. 자, 이것이 왜 자루냐 하면 이 병자를 보면요. 이 병자가 원래 옛 글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이 정도로 글자가 나오면 설명이 구구하겠죠. 학자들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낚시를 간다든지 할 때 보면 조그만 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접이식 의자 조그만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 팽팽하게 받쳐주는 것이 안에 있다. 그래서 좀 밖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그렇게 봐서 나무긴 한데 어떤 그릇에서 옆으로 삐져나온 그것이 자루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병인데 이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자루가 들어갔는지 제가 좀 공부해 봤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근거가 도대체 왜 이 글자가 들어가서 몸이 되는지 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아까 앞에서 병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 병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얘기할 때 병이죠. 예, 오늘 하는 자루병. 그리고 이런 글자는 다 밝을 병입니다. 밝기 때문에 불이 들어가 있고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 세 글자는 이름자 같은데 이런 데 좀 쓰고 일반 낱말을 만드는 글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병이라는 걸 사전을 제가 보니까 보호하거나 또는 구금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몸이라고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야, 몸을 그냥 몸이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신병 이 병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우리 사전 일본 쪽 사전 이렇게 다 여러 책을 찾아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꽤 신경을 써서 시간을 들여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찾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몸을 얘기한다. 사람의 몸. 신병을 확보했다. 자, 몸을 확보했다. 그런 뜻이죠. 범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확실히 확보했다. 또 잡아놨다. 이렇게 되겠죠. 신병을 인도한다. 그 사람을 인도를 한다. 경찰에서 검찰로 인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신병을 처리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으로 이걸 처리했다 할 때 신병입니다. 자, 병자는 신은 이제 몸신이고 병은 자루병이다. 왜 자루병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루병과 관련해서 보면 자루임으로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꽉 잡습니다. 손잡이임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근본이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는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드는 낱말이 조금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낱말은 없어요. 어려운 낱말이에요. 병국이라는 이러한 낱말이 있는데 결국 나라의 실권을 잡아쥐는 것, 권력을 부리는 것을 병국이라는데 이런 글자 쓰는 사람 없죠. 요즘 옛날 책에 이런 낱말이 나오면 그렇게 내라 한자를 알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가라라고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면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아는 낱말이에요. 사실은 특히 여성들은 더 잘 알아요. 어떤 가라, 무늬를 얘기합니다. 야, 꽃가라, 꽃무늬를 꽃가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가라다 할 때 여기 화병이라면 하나가라라고 해서 꽃무늬를 얘기합니다. 가라. 그러므로
이 병이라는 것은 뭐 손잡이하고 영 동떨어지는 뜻입니다. 어쨌든 어떤 문의를 얘기한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이 되죠. 자, 이것이 붙어서 만드는 낱말 중에 가병이라는 일본말이 있고 인병이라는 일본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럼 이것은 뭐 가병이라는 것은 이 집안의 본래의 특질이다. 이 집안의 가문의 내력이 이렇다. 가문의 특징이 이렇다 할 때 이런 걸 씁니다. 아, 이 가문의 아주 그냥 특성이나 어떤 그런 것은 그 가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병이라면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문의로 할 때는 막 꽃문이다 무슨 문이다 할 때 가라. 저도 어릴 때 뜻도 모르고 많이 썼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글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병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 그렇죠? 어떤 성격은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쨌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질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의 어떤 몸이다. 뭐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신병이란 말을 제가 일본 말인지 알면서도 우리나라 각종 법전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찰, 검찰, 법률 용어를 이렇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좀 했는 모양인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잘 몰라서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죠. 또 그러면 진짜 그럴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도 쓰던 말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뭐 신병을 처리하다 하면 신체를 처리하다, 신병을 확보했다 하면 신체를 확보했다, 뭐 그렇게 쓰면 되겠죠. 몸체자으로. 또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중국은 보니까 인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조어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신병을 이렇게 번역을 지금 어느 말로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바꿀 수가 없어서 애매한 말로 왜 신병이라 하는지 모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 관련된 신병이라는 낱말이 나온 차에 며칠 전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신문과 신문의 차이를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들어서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늘상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이다. 뭐 신문한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문과 신문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글자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신문 할 때는 쓰는데 묻는다는 뜻이에요. 물을 신이에요. 그래서 신문한다는 것은 캐어 묻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까 법원이나 수사기관 같은 데서 증인이나 피고인 등을 불러다 놓고 구두로 캐어 물어서 조사하는 일이다. 그렇겠죠. 뭐 신문한다 하면 막 묻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검찰이나 변호인이 증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과 변호인이에요. 자, 검찰에서도 변호인들이 이렇게 신문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위에서 보면 여기 또 법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과는 다르지요. 검찰은 수사기관의 하나예요. 어쨌든 지금 이게 좀 낱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래에서도 물론 사전일 수도 있고 법조계에서 이렇게 다루는 용어의 정의로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검찰신문조서 이렇게 됩니다. 검찰신문조서. 자,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은 무엇이냐? 신문은 심은 이렇게 조사한다, 심사한다, 캐묻는다 뜻이 비슷합니다. 신문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법정신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신문은 검찰신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앞에서 보면 검찰이나 변호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론 법원이 있습니다만 검찰 변호인이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문이고 법원에서 묻는 것은 신문이 아니고 신문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법원이.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신문하는 것은 묻는 것은 신문이고 검사나 변호사가 이렇게 증인 조사를 묻는 것은 신문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원이라는 글자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수사기관. 그래서 이 설명은 현재 관습적으로 법률 용어로서 쓰는 데는 별로 안 쓰는 모양이에요. 이건 법원은 빠지고 신문에서는 검찰이나 변호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신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 물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와 우리가 빠르다 할 때 신속이라고 할 때 신자가 모양이 비슷하죠. 오른쪽에요. 오른쪽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신속하다. 우리 무엇을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한다 할 때. 이것은 날비자에 이렇게 모양을 하나 빼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만 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날아가는 건 빠르죠. 빨리 이렇게 간다 해서 빠르다. 여기에서는 신은 발음을 가지고 왔다. 예, 이 신자와 이 신자는 발음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신문에는 이 심자, 살핀다, 살필 심자인데, 이 비슷한 것이 있죠. 차례번, 우리가 번지가 몇 번이다 할 때 차례번입니다. 번호가 어떻다. 그리고 뿌릴 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글자가 중심이 되는 글자가 이것이에요. 분별할 변자, 부수자이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는 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발바닥의 모양이다. 짐승의 발자국 모양이다. 뭐 곰발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손으로 실을 뿌리는 모양이다. 자, 짐승의 발바닥이나 사람의 손이나 근본적으로 같죠. 짐승의 앞발 두 개가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의 손이 됐다 보면 이런 모양과 관련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왜 분별할 변이냐? 분별한다는 것은 가려낸다는 뜻이죠. 여기에 밭전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밭에 짐승이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짐승이 침범을 해서 이렇게 발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짐승의 발은 이제 한 발, 두 발 차례차례 간다. 이렇게 해서 차례번입니다. 어느 짐승이 들어왔는가? 자, 그리고 살필심은 이것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 안에 있던 짐승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 들어왔는지 또 그것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필심입니다. 그리고 뿌리파에서는 이것이 손으로 실을 뿌리는 모양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뿌린다, 파종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조금 오늘 많았을 수 있네요. 자, 오늘 신병, 병자의 정체가 좀 애매하다. 몸이다. 몸을 얘기합니다. 몸. 신문이다. 신문이다. 이것은 검찰이나 변호사. 이것은 신문은 판사가 법정에서 하는 신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